여기에 덴마크 매체 TV 스포츠는 틱톡 계정을 통해 해리 케인의 궁극적인 공격수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며 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케인은 편안한 사복 차림으로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케인은 매체로부터 공격수가 가져야 하는 능력들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해당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선수를 거론했습니다. 케인이 언급한 선수들의 장점이 모여지면서 케인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공격수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때 케인이 절친한 친구 손흥민 이름을 거론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케인은 결정력은 전 토트넘 공격수 저메인 데포를 언급했고 홀드업 플레이는 웃으며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재치를 발휘하는 공격수를 뜻하는 박스 안의 여우는 토트넘 레전드 게리 리네커를 꼽았습니다. 이어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가장 좋은 선수로 흥민손이라고 답하면서 전 토트넘 동료 손흥민을 치켜세웠습니다. 이어 건방짐은 잉글랜드 대표팀 동료이자 현재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제임스 매디슨이 최고라고 답했습니다. 공중볼 능력도 역시 전 토트넘 선수자 잉글랜드 대표팀 공격수였던 220cm 장신 스트라이커 피터 크라우치를 거론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공격수의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 능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통해 케인이 손흥민의 능력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에 있는 동안 손흥민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려 47골을 합작했습니다. 손흥민이 24골, 케인이 23골을 넣었는데 두 선수가 합작한 47골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합작골로 기록되면서 리그 최고의 콤비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국내 축구 팬들은 두 선수의 이름을 따 손캐 듀오로 불렀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해리 케인과 함께 토트넘에서 거의 10년 동안 뛰었던 시간을 회상하며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두 선수가 비슷한 포지션에서 뛰면서도 서로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케인과 함께한 시간을 매우 특별한 관계로 기억하며 그와 함께 뛸 수 있었던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손흥민은 케인을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여기며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는 것이 개인적으로 슬펐지만 그에게 좋은 이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하며 30골 이상을 기록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앞으로 더 많은 골을 기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손흥민은 케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그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이강인의 영입 이후 아시아 시장에 힘입어 마케팅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PSG는 올 시즌 종료 이후 두 번째 아시아 선수를 영입해 마케팅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또한 PSG 팬들은 토트넘의 슈퍼스타 손흥민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음바페 이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이상적인 선수다. 손흥민은 과거 PSG의 영입 리스트에 언급되기도 했다. 센터백을 물색하고 있는 PSG는 김민재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나폴리에서 바이에른 뮌헨 이적 1년 만에 김민재 이적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푸실은 PSG의 손흥민을 꿈꾸는 나세르 알 켈리이피 회장이라며 PSG의 이적 시장 계획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계획에 PSG의 아시아 선수 영입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푸실은 이강인은 2천만 유로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영입대 마케팅 혁명을 일으켰다. 이강인은 엘리케의 로테이션의 중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스포츠적인 공헌 외에도 PSG를 기뻐하게 할 마케팅과 재정 수준에 기여했다. 그를 영입한 후 PSG는 아시아 시장에서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킹은 손흥민과 계약을 맺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손흥민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적료를 주고 손흥민을 영입하는 구단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이 해리 케인을 계약이 1년 남은 상황에서 1억 파운드 1,800억 원에 팔았다면 유럽에서 손흥민을 위해 최소 5천만 파운드 900억 원을 지불할 클럽이 많을 것으로 본다며 토트넘의 의중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엘 나시오날은 당시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FA로 노리고 있다라며 축구적인 것은 물론 마케팅 측면에서도 손흥민이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바르셀로나의 상황을 고려한 보도였습니다. 더불어 매체는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에스턴 빌라, 뉴캐슬 유나이티드 등 프리미어리그 클럽과 바이에른 뮌헨,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등 분데스리가 팀에서도 손흥민에게 관심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정관상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인 비상근 임원들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급여성 고정 보수를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수를 받은 임원들 중에는 국가대표 출신 최영일, 장회룡, 하석주, 이동국, 이영표, 이천수, 김병지 등을 비롯 축구 해설가 한준희 씨가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에 들어있는데요.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을 계기로 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들여다본 바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상근 임원 44명 중 34명에게 지급한 보수는 모두 28억 원. 축구협회는 정관과 임원 보수 규정에 의하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체부는 자문계약 대상자 선정이나 자문료 책정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채 방만하게 보수를 지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간 축구협회에서 가장 많은 자문료를 받은 비상근 임원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활동했던 마이클 밀러 전 전력강화위원장이었습니다. 2023년 축구협회와 2년간 연 25만 달러, 약 3억 4천만 원을 받는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올해 2월 아시안컵 이후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될 때 함께 사퇴했고 1년 2개월간 약 3억 5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밀러 이후 전력강화위원장을 맡은 정혜성 위원장은 월 1,500만 원을 받는 자문 계약을 맺었고 2월 말부터 6월 사임할 때까지 7,8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문체부는 두 전직 전력강화위원장이 받은 자문료가 축구협회 임원 보수 규정상 자문료 한도를 초과했다고 봤는데요. 규정에는 분과위원장 자문료 한도를 연 1억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축구협회는 밀러는 당초 협회 지도자 강사로 계약했다가 협회 필요에 의해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선임했기에 지도자 강사 보수에 준하는 자문료를 책정했으며 정혜성은 전력강화위원장 역할과 책임, 전임자들 자문료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협회 전현직 비상근 부회장들은 월 250만 800만 원을 자문료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이는 1998 프랑스 월드컵 국가대표 출신 최영일 부회장인데요. 그는 2021부터 2022년엔 월 600만 원씩, 지난해와 올해엔 월 800만 원씩 받아 올해 8월까지 2억 9,600만 원 넘는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K리그 인천과 중국 충칭 감독 등을 지낸 장회룡 부회장은 2023년 부임한 이후 월 800만 원씩 받아 총 1억 2,7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함께 부임한 국가대표 출신 하석주 부회장과 축구 해설가 한준희 부회장은 각각 월 600만 원씩 총 9,5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병지 현 강원FC 대표이사는 2021년부터 2023년 1월 강원에 부임하기 전까지 비상근 부회장으로서 월 600만 원씩 총 1억 4,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축구협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던 이동국, 이영표, 이천수 등도 과거 협회에서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국은 김병지 후임으로, 이영표는 정몽규 회장 부임 때부터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이 둘은 2023년에 월 500만 원을 받는 자문 계약을 맺었으나 그해 4월 승부 조작 등 비위 행위자 기습 사면 시도에 대한 책임으로 축구협회 임원진이 전원 사퇴할 때 함께 물러나 각각 1,1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천수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축구협회 사회공헌위원장을 맡으며 월 250만 원씩 총 6천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